했습니다, 여러분. 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모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끄러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게는 아들이 구속됐고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재직 중에 친형이 구속됐습니다. 친인척이 없을 것 같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까운 사람이 구속됐고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은 역사는 없었습니다.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어느 정도 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습니다. 그조차 붕괴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검찰은 그리고 지금까지 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 1년간 지난 봄부터 검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공범들이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이 구속되고 또는 기소돼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받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은 복지부동, 요지부동입니다. 이러니 검찰이 믿을 수가 없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 다수가 된 상황입니다.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해서 문제입니까? 정의당이 혼자 추천하나요? 정의당은 정당이 아닙니까? 정의당의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가 아닙니까? 아니면 작은 소수정당은 지려밟아도 된다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정권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 국민의힘의 혁신을 바라는 일부 보수 국회의원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이곳 여기에 참석한 야사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3분의 1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체제를 그리고 한동훈 친위 체제를 끝까지 엄호해서 총선 승리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올바른 당정관계를 수립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보수정당도 4월 총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이고 심지어 보수정당을 위한 길입니다. 쌍특법법 반드시 국회에서 3분의 2 통과해서 국민의 뜻대로 21대 국회 마지막 개혁입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저희 정의당도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당으로서 이 4개의 정당과 함께 끝까지 힘차게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국민들께 윤석열 대통령의 선물은 김건희 비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압도적 다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었다고요? 특검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여당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애초에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을 지키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수많은 증거가 주가 조작 공무법으로 지목하는 부인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어느 정부도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거나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저히 실행할 수 없거나 혹은 대통령 국정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4년 동안 뭉개고 있던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는 특검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답은 분명합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미국의 경우에 행정부는 아예 법안 제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법안을 공포합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처럼 거부권을 자기 주머니 칼처럼 휘두른다면 의회는 무력화됩니다. 삼권 분립도 국민 주권도 무너집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배우자 비리를 덮으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헌법이 아니라 배우자 지키기에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지 국민의 편에 설지 선택하십시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철회를 요구하십시오. 대통령에 밀어붙이면 국회 제1의결에서 찬성의 표를 던지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판받고 말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독재를 막기 위해 야당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싸우겠습니다. 오늘은 총선 민주개혁 대연합을 만들어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진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다 못해 이제 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가족의 범죄 의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국회 표결이 이루어지자마자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를 밝힌 적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부권 독재 정권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한 별명입니다.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지는 이미 9개월 전입니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특검법 제정을 방해한 것은 정부와 여당입니다. 이제 와서 총선 중이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정부와 여당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씨의 혐의점을 밝히지 못하지 않았냐 주장하는데 이번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십시오. 혐의를 못 밝힌 게 아니라 조사를 안 한 것입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자들이 대부분 유죄 선고를 받은 1심
윤석열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킵시다. 야권이 단결해서 다시는 거부권에 무너지지 않을 22대 국회를 만들어 냅시다.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을 강행하는 즉시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정했습니다.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촛불 집회는 물론 헌법소원과 거부권 효력정지 가처분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독재를 종식하고 진보적 국회를 만드는 데 진보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보당 윤희석 상임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야사당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귀환 대회 마지막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손 피켓을 들고 제가 선청하려면 뒷부분만 sam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영상까지 들을 수 있도록 힘껏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윤석열 정권 김건희 특검 거부를 규탄한다. 한 번 더 국민의 분노 목소리를 담아서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김건희 특검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야사당 공동주최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 대회를 마치겠습니다.